네, 두 번째 코너 프라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 현황이 상당히 이제 장밋빛이다, 순항 중이다라고 저희가 짚어봤었는데요. 조선산업과 연관이 깊은 해운산업은 이것과는 정반대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임 하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해운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사이트 임준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먼저요. 현재 글로벌 해운 시황의 하락이 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해운 운임이 일천선을 앞두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전주 대비 11.73포인트 내린 995.116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6월 19일 이후 2년 8개월 만인데요. 역대 최고인 지난해 1월 7일 5109.60과 비교하면 13개월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도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폭이 80%에 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높은 미주 서한 노선 운임은 FEU당 40달러 떨어지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13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항로 운임 역시 전주보다 53달러 내린 TEU당 961달러로 2020년 8월 21일 이후 2년 반 만에 1,000달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도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80%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야말로 뭐 해운 운임의 하락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선사라고 할 수 있죠. HMM의 실적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운업계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해운 업황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옛 현대상선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운임비 하락분이 본격 반영되는 하반기부터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운사마다 각자 주력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SCFI가 1000선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서 적자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는 최근 2년간보다 안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는 전언입니다. 해상운임 하락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실적과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CFI가 스팟 운임 변동을 나타내는 만큼 화주들과 장기 계약을 맺는 HMM이 받는 충격은 적을 수 있지만 운임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올해부터는 HMM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HMM의 실제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HMM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조 2,776억 원, 9조 4,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0%, 32.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는 증가를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반면 올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조 4,007억 원, 1조 7,085억 원으로 전년보다 48.57%, 82.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참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업계 대다수가 업황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HMM의 실적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낙관적인 전망도 존재를 한다고요? 어떤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SCFI 1,000포인트 진입에도 올해 HMM의 흑자 체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HMM이 앞서 해운 동맹 체제인 The Alliance에 가입한 만큼 이에 따른 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예.
백이현 메리츠 연구원은 가입 효과인 선복 공유 시스템의 레버리지 효과와 번들링 구매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가 유지된다며 이와 함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인도된 24,000 TEU급 컨테이너선 12척과 16,000 TEU급 컨테이너선 8척 등 경제선의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HMM의 매각 이야기는 예전부터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업계에서. 지금 산업은행이 HMM의 대주주인 격인데 매각 작업을 좀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좀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네, 최근 해운 시황과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해운업 흐름이 변동이 극심한 데다가 장기간 해운업 침체에 빠졌던 2010년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HMM의 매각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종가 기준 HMM의 시가총액은 10조 7,344억 원입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HMM 지분이 각각 20.69%, 19.96%인 점에 비춰 이들 기관의 지분 가치는 4조 3,645억 원 규모입니다. 예. 향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연구 전환 사채를 고려하면 매각 대상 지분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산업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연구 전환 사채는 5억 3,600만 주 규모로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분율은 71.68%에 달하며 지분 가치는 7조 6,944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산은은 지난달 HMM 실사와 원매자 후보군 선정 등 매각을 도울 컨설팅 자문사 선정을 이달 중 확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일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의 자문사 신청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 RFP를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워낙에 이렇게 몸집이 크다 보니까 매각이 과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인수기업 후보군에 여러 기업들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어느 회사가 있을까요?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HMM을 인수할 기업 후보군으로 오래전부터 현대차그룹과 LX그룹, SM그룹, 포스코 등 여러 기업들이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지분 매수에 필요한 금액과 연구체 부분 등을 고려하면 인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산하는 자금력이 있는 후보군 기업들을 상대로 폭넓게 인수 의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글로비스가 속한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LX그룹, 삼성 SDS, SM그룹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측은 인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사실 그 재계에서는 예전부터 SM그룹의 AHM 인수설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SM이 우리가 아는 그 K-팝의 SM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삼라마이더스 그룹. 그래서 네. 이제 SM그룹이죠. 이 기업에 대한 인수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SM그룹의 HMM 인수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삼라마이더스 그룹이 지난해 말 HMM 지분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M그룹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은행 업계와 재계에서는 HMM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M&A로 사세를 키워온 SM그룹이 HMM 인수 전에 뛰어들 경우 완주할지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IB 업계에 따르면 SM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다수의 대형 시중은행과 각 증권사 등을 통해 HMM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인수금융 등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 증빙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SM그룹 같은 경우는 뭐 M&A의 귀재다. 뭐 업계에서는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 네. SM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오현 회장이 창업한 삼남 아이더스라는 회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옛 한지 내용 미주 서안 노선을 인수해서 해운 산업에도 진출을 하였고요. 예, 예. 특의 건설, 제조업, 모터사이클, 그다음에 레저 부분까지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예. 2013년에 대한해운을 인수를 했었죠. 예. 네. 그리고 2017년에 한진해운 미주노선 또 이제 SM 상선을 세웠다고 하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계열사들을 앞세워 HMM의 주식을 인수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6월까지 HMM 지분 6.15%를 사들여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이은 3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우호연 SM그룹 회장과 장남 우기원 SM 우방 전무도 인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시장에서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포석이라거나 불편한 3대 주주로서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지분 매입은 HMM에 대한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SM그룹이 SM 상선과 대한해운 등을 통해 해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 HMM 지분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HMM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구구한 억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2021년 SM그룹은 쌍용 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어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는데 돌연 인수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HMM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자금력을 비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우호연 회장과 SM그룹이 HMM 인수 의도가 있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HMM의 시가총액이 10조 4,654억 원이며 HMM 지분 인수와 연구체 상환 등에 들어갈 인수 대금도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인데요. HMM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SM그룹이 단독으로 HMM을 인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SM그룹이 지금 HMM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금력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HMM 시가총액은 여전히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산업은행과 해진공 지분만 사오려 해도 4조 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한데요. 절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하더라도 2조 원은 빌려서 와야 하는 셈입니다. 예, 예. 단순히 최대 주주에만 우려를 해도 수조 원이 필요합니다. HMM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포스코, 현대자동차그룹 등에 비해서는 SM그룹의 자금력이 비교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SM그룹은 기존의 HMM 지분을 인수할 때도 주당 3만 원 수준,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들였습니다. 최근 HMM 지분은 주당 2만 1,4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평가 손실이 작지 않은 상황이라 특단의 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SM그룹 측 지분율은 줄고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공공지분 비율은 74%까지 올라갑니다. 정부 쪽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감이 없다면 HMM을 인수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예, 예. SM그룹은 당장 HMM 인수가 쉽지 않은 만큼 5% 이상 투자가로서 SM 상선과 HMM 간 중복되는 미주 서부 노선의 경쟁을 효율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등의 인수에 나서 해운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좀 다른 이야기도 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MG손해보험이나 지금 KDB생명의 SN그룹이 인수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는 MG손해보험이나 KDB생명의 SM그룹이 인수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SM 측은 금융계 인사들도 꾸준히 영입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지낸 김병기 전 SM 신용정보 대표가 지금도 고문격으로 그룹의 금융업 진출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의 전초기지인 SM 신용정보 대표는 이동수 전 광주은행 부행장이 맡고 있습니다. SM 신용정보는 금융업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채권 추심과 신용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재계한 관계자는 SN그룹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금융회사 인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수 대상 기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금리도 급격히 상승해 SN그룹의 구상이 실현되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N그룹은 2021년 11월 SM 상선의 상장을 철회하며 추가 자금 확보 기회를 놓쳤고 그룹 사상 최고액을 베팅한 HMM의 주가마저 급락해 재무구조 개선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인수 역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까다롭고 보험사 인수에 성공한다고 해도 자산운용 과정에서 각종 투자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상황이 뭐 이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지금 SM 측에서는 금융회사 인수는 뭐 당장에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 등 일반 업종 외에는 금융회사 인수는 당장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SN그룹 관계자가 말했고요. 예. 이처럼 끊이지 않는 SN그룹의 HM의 인수설에 대해 SN그룹 관계자는 단순 투자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계한 관계자는 HMM이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가 아니라 매각 방법과 시기가 중요하다며 현대차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 유력하게 인수 조치로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3분기까지 작년 3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흑자를 내고 있는 HMM에 앞서 열거한 두 대기업이 인수를 위한 일종의 로비 활동이 전무한 것을 보면 3순위인 SN그룹도 내심 HMM 인수를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SN그룹 측의 강한 부정이 소극적인 긍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다 안개에 휩싸여 있군요. 뭐 현대차가 될지 포스코가 될지 SM이 될지 뚜껑이 열려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인해서 올해 수주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우리가 좀 짚어봤었는데 국적해운 선사인 HMM도 이런 움직임에 좀 동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HMM 관계자가 앞으로 건조하는 선박은 화석 연료 추진이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나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탄소 저감형 친환경 연료로 추진되는 선박만 짓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밝혔는데요. 예. 김영선 HMM R&D팀 부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정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해운조선 탈탄소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부장은 국적 선사 탈탄소 환경 규제 대응 현황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탈탄소에 대응하기 위한 HMM의 솔루션은 명확하다고 전제했는데요. 국제해상기구와 유럽연합 등에서 국제 해상 운송을 둘러싼 탄소 규제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강하게 국내 해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IMO는 올해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현존선
그러니까 이미 건조돼 운항 중인 선박의 에너지 효율 규제 EEXI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EXI를 충족하지 못할수록 탄소 발생이 높아 규제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예, 특히 우리 HMM은 친환경 선박이 세계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HMM의 전체 선봉량 중 EEXI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중은 전체의 33%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예. 이는 전 세계 EEXI 미충족률 80%보다 월등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HMM의 현재 선봉량 중 67%는 EEXI를 충족한 친환경 선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HMM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더 신형의 고효율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HMM은 앞으로 화석연료 추진의 신조선은 건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부장은 이날 강조했습니다. 그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바이오 연료까지 차세대 선박 연료와 관련해 현재 회사 차원에서 R&D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선사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탈탄소 규제와 관련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종의 규제적 불확실성인데요. 지난해 말 영국 로이드 리스트가 글로벌 선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사 응답자들의 45.3%가 규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고민이자 자신들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줄 변수로 꼽았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프라임 인사이트 해운산업의 현주소와 국제 해운선사인 HMM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